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충북대학교를 선택하실 때 여러 가지 관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학교와 전공을 택했을 겁니다. 아마도 학교와 여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시간을 많이 하게 될 전공의 학과의 비전,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진로를 설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대학에서 여러분들이 수학했던 여러 가지 전공들을 통해서 이제 사회로 진출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교과목들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역량, 그 다음에 학교에서 전공했던 여러 가지 구체적인 학습 내용들, 그리고 그것들을 토대로 해서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게 여러분들 진로의 방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20대들한테 설문조사 내용들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각각 다른 채널에서 설문조사를 한 건데요. 20대들은 당연히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네요. 그다음 여기 이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건데요. 졸업 후 진로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네요. 그죠? 사실 이제 인지는 하고 계시겠지만 대학에 들어가면 사실상 큰 고민은 덜을 걸로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제 대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는 정말 더 크고 아심찬 그런 고민들이 남아있는 셈입니다. 진로는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한 번 선택한 결정을 여러분들이 수정하거나 번복할 때는 기회비용이라는 것이 별도로 발생하죠. 그죠? 포기해야 될 기회비용. 그래서 진로 결정은 일단 결정을 내리면 다시 다른 방향으로 돌리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빨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고 단호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권유를 드려봅니다. 우리가 여기서 고민해야 될 부분들은 일단 창업이나 전문가로서의 어떤 여러 가지 경력,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 사회에 진출하는 커다란 목표를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전제를 두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 표식을 보시면요, 우리나라에서 직장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5천만 인구 중에서 직장인이 약 2천만 명이 조금 넘는다고 하죠. 그 2천만 명 중에 90%인 2천만 명이 90%니까 약 1,700만 명, 1,800만 명이 되겠죠. 그분들은 중소기업에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인 중에서 제일 많이 존재하고 있고 제일 많이 뽑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선호를 많이 하고 있는, 그 다음에 그래서 제일 많이 지원하고 있는 공무원, 그 다음에 공공기관, 대기업, 이분들은요 전체 직장인 중에서 10%가 조금 넘는 10% 정도 되는 그런 인력 구성이 되겠죠. 아무래도 경쟁이 좀 치열하겠다. 이 도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 정답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다음에 최고 수학과정인 수학교육기관이 대학에 들어와서 전공을 하고, 그 다음에 사회 진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기본 루틴으로 되어 있죠. 저도 그러한 경로를 통해서 지금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루에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학생으로서의 신분이 20년 가까이 지나고서 사회에 진출하게 되는데, 사실 그 교과서 안에서 모든 답들이 나오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 사실 정답은 없다. 자기가 바라본 세상, 그리고 자기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직업, 그것들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경쟁력 있는 사람으로서, 인류로서 살아나가는 그런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첫 시간은 진로 탐색과 진로 설정에 대한 포괄적이면서 고시적인 내용들을 주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미래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맞닥뜨리지 않았기 때문에 추정하는 방법밖에 없겠죠. 그죠?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 직업을 갖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기조에 있는 일단 먹고 살면서 행복한 자기가 유지돼야지 그 다음에 직업적 성취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직업을 수시로 바꾸는 경제적인 효과보다는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꾸준하게 계속 해나갈 때 전문가로서의 영역을 가질 수 있고요. 평생 동안 자기가 안정되게 일할 수 있죠. 그래서 사회환경,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논리적인 대처, 이런 것들이 잘 믹스가 돼서 여러분들의 진로가 결정이 되는데, 여러분들 다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진로가 설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포인트, 시사점이 있죠. 그죠? 기후, 그 다음에 지금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 안정과 질서,
BTS는 어떻게 될까요? 그죠? 앞으로 인구도 우리 사회생활, 우리 경제생활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주죠. 그죠? 그래서 이것들을 정확하게 추측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과학적, 기술적 데이터로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추측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취업, 창업, 진학, 그 다음에 전문가로서의 준비, 이런 네 가지 채널들을 좀 거시적으로 말씀드릴 생각을 가지고 준비했는데, 이 창업 부분은 이 본급 과목에 진행이 되면서 제가 중간중간 수시로 말씀을 드리는 걸 하고요. 일단 진학, 전문가, 취업 이렇게 세 가지 영역을 오늘 첫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릴까 생각을 합니다. 어느 대학이나 4학년 분들이 계시죠? 시니어 분들이죠? 제가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4학년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4학년 분들한테 혹시 1학년 새내기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해보면 거의 대부분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학점 관련한 부분을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무 경험, 관련된 자격증. 왜 학점 관리가 많이 나오냐면요. 학점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지 기본적인, 기초적인 경쟁력이 생기는데, 이 학점 유지 관리를 하려는 것이 실상 2년 이상 본인이 평균적인 학점을 도출해야 되는데 본인이 학점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낙폭이 있겠죠. 그래서 평균 학점 관리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선배들이 학점 관리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드니까 평상시에 꾸준하게 학점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뉘앙스의 얘기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진로의 부분 중에서 취업, 진학, 전문 자격증 이 부분들을 좀 얘기해 볼게요. 이쪽에 나온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그죠? 이 일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옵셔널로 여러분들 부가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영역이죠. 진학 부분을 먼저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이 표식은요, 우리나라 공기업입니다. 한국표준협회라고 하는 공기업인데, 전문 외부 전문가를 뽑는 공고예요. 근데 이 항목을 가만히 들여다봤더니요, 여기 화면에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학사 학위가 있는 사람은요, 10년 이상의 관련된 경력이 있어야 되고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3년 정도의 현업 경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학위에 따라서 실제 이 공기업에서 요구하는 커리어가 다르죠. 그죠? 요걸로 추정해 보는데, 학사와 박사 학위 간에 취득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시간과 공간과 노력들을 이렇게 커리어하고 상쇄시켜서 대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요, 이거는 일반 기업체에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채용할 때 그 사람이 우리가 일하고 있는 기업보다 큰 조직에 있었는지, 비슷한 조직에 있었는지, 그 다음에 그 직무는 동일한지, 유사한지, 아니면 이질적인지, 그것들을 커리어를 어세스먼트 할 때 뽑는 기준표입니다. 제가 이제 실제 기업에서 인사관리할 때 사용했던 그런 것들이고요. 이것으로 밀어보는데, 여러분들이 진학이라고 하는 생산적인, 그 다음에 미래지향적인 고민을 하게 될 때, 남들보다 사회생활을 늦게 하면 어쩌지라는 고민을 좀 하게 될 텐데, 그 고민도 굉장히 의미 있는 고민일 겁니다. 다만, 우리 대한민국 소사이어티, 글로벌 소사이어티는요, 학위가 조금 더 한 단계, 윗단계로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그만큼 보상이 되는 시스템이 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학사학위, 학부에서 전공하고 있는 그 전공을 토대로 앞으로 진학, 석사과정이나 박사과정의 진학을 고민하게 될 때, 내가 학사학위를 마치고 사회생활을 시작해야 되겠어. 근데 현재 하고 있는 전공을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전과나 편입학이나 아니면 복수 전공을 해야 되겠다. 그런 판단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상위 교육기관인 석사 대학원 과정, 박사 대학원 과정, 그렇게 가도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요, 기업에서 경영상의 문제가 생기면 대학이라는 곳에 와서 경영상의, 기술상의 문제의 해법을 학자들로부터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재학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매진하는 시간들은요, 결코 우회적으로 가는 시간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 사회나 비즈니스 하기 위한 기반을 공고히 하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자부심이 생길 것 같아요. 대학원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원 진학할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본인의 전공, 앞으로의 진로 방향,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본인의 목표의식을 갖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대학원도요, 일반 대학원, 전문 대학원, 특수 대학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일반 대학원은 뭐 기초이론, 고도의 학술 연구를 주된 교육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전문 대학원은요, 실제 비즈니스 직업 분야의 인력 양성에 필요한 실천적인, 실용적인 이론을 개발하는 내용들이고요. 특수대학원은 현재 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뭐 일반 직장인들 아니면 성인들 계속적으로 평생 학습할 수 있도록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대학원일 것 같아요. 이렇게 뭐 크게 분류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 쪽을 좀 고찰을 한번 해볼게요. 공무원은 굉장히 매력적이죠.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일반 기업보다는 조금 더 지속적으로 그 직업을 갈 수 있다.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죠? 근데 공무원 시험은 앞서 제가 처음 도표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여러 직장인 중에서 가장 출입문이, 입구가 좁은 그러한 영역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고, 그리고 시험이라는 아주 꽤 오랜 시간을 투자해야 될 그런 필기시험이라는 관건이 나와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 사회생활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학하면서 공무원 준비를 고민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경로가 있는데 두 가지 멀티 프로세싱, 학업 생활과 공무원 준비를 멀티 프로세싱 할 수 있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공무원의 직렬이나 공무원의 급수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경로가 있겠지만 9급 공무원 기준으로 해서 5개 과목을 필기시험으로 볼 것 같아요. 그래서 5개 과목 중에서 여러분들이 자신감 있거나 몰입할 수 있는 과목을 하나 선정해서 진단평가를 해보는 거죠. 이미 기출됐던 공무원 기출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실제 공무원 시험 보는 것처럼 환경을 만들어서 시험을 테스트해보고 그다음에 그 결과들을 여러분들이 받아보면 결과가 나오겠죠. 그죠? 물론 그 전문적인 공부, 기초적인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점수가 꽤 좋게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그 점수를 보고 실제 내가 얼마만큼의 공부를 투자해야지 목표 커트라인 85점대에서 90점대로 알려져 있지만 그거는 공무원 시험의 시기나 경쟁률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보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진단평가에서 한 개 과목에 대한 자신감이나 어떤 방향을 쳤으면 재학할 때 5개 과목 중에서 한 개 과목만 여러분들이 학업과 병행해야 되니까 한 개나 2개, 저는 이제 한 개 정도를 고민하는데 한 개 과목 정도를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서 그 다음 연도나 차기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에 실제 지원해서 수험생으로서 시험을 봐보는, 그래서 이 결과들을 토대로 해서 내가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지, 그 다음에 실제 내가 여기에 투자해야 될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스스로 남들이 합격한 후기를 통해서 인지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경험하고 체득한 결과를 토대로 공무원을 준비하는 것도 꽤 의미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꽤 많은 학생들이 공무원 준비를 하는 것을 제가 실제 대학에서 이렇게 진로나 취업 관련된 일을 하면서 7년 가까이 쭉 하면서 많이 듣고 보고 하는 것이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교권 진행 과정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면 저하고 별도로 간략하지만 같이 뭐 고민을 공유하면 나눠보는 그런 시간도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무원 시험 준비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렇게 여러 유형들이 있고요. 다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사실 이건 작년도 데이터인데요. 공무원 시험을 지원해서 서류를 제출해서 필기시험을 보죠. 그죠? 근데 필기시험 다음에는 이제 면접이 나오죠. 여기 보시면요. 필기시험 합격 인원입니다. 뽑는 인원을 배워봤을 때 전체적으로 보면 140%, 40%, 100명 기준으로 40명을 뽑는 거예요. 결국적으로 9급 공채 기준으로 해서 공무원 시험은요. 면접에서 30에서 40%가 탈락이 될 수 있다. 면접도 여러분들이 꽤 고민해야 되는 관건 중에 하나입니다. 공직자로서의 적격, 그 다음에 직무, 역량, 그런 것들은 굉장히 구조적으로, 체계적으로 테스트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이제 면접이겠죠. 이러한 강문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상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 달라고 넘어가 볼게요. 지금 이제, 지금부터 제가 진로 설정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대학원 진학 얘기를 재봤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에 대한 고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격증입니다. 자격증이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직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수적인 보조적인 자격증도
있겠고요. 아니면 그 자격증 취득 하나만으로 그 직업을 온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자격증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진로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직무를 지원해서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술적인, 부수적인 자격증 그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릴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격증을 여러분들께서 취득하려고 하는 이유들은 아마 이럴 것 같아요. 그죠? 다른 사람과의 차별화. 네. 그 다음에 특정 직무를 하기 위해서 유관된 자격증이니까 그 자격증을 학습하고 취득했다는 것은 그 직무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시그널이 되겠죠. 그리고 직무에 필요한 지식과 소질들을 여러분들이 준비해 나가서 객관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리고 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일단 객관성이 있는, 그 다음에 권위가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지원에 굉장히 부스팅,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중장기적인 직무의 목표와 연결되는 자격증, 이런 것들이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우선적으로 설계하고 고민해야 될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격증의 취득 이유와 취득 전략을 이렇게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왔고요. 여기 보시면 종류별로, 유형별로 자격증이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은 꼭 따야 되겠다라고 고민하는 것들이 보통 요즘에는 그죠? 어학 관련된 게 여기 나오네요. 토익,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지 부서, 경영지원 부서는요, 실제 비즈니스에서 그 다국적 기업과 교류를 해야 하기 때문에 토익 스피킹, 실제 그 언어 회화가 해당되는 회화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고요. 그다음에 컴퓨터 활용 능력을요, 여러분들이 많이 신경 쓰고 있어서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취득하고 고민하고 있는 자격증입니다. 여기 빠진 것 같아서 제가 운전면허증 하나 더 없고요. 운전면허증이 자격증의 필수 요건은 아니지만 일단 대외적인 활동, 액티비티가 많다고 판단되는 직무에서는요, 운전면허증을 취득했거나 그리고 이 커리어를 통해서 실제 독립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그러한 지원자한테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가 가미가 될 것 같아요. 이런 자격증들을 여러분들이 설정하는데 여러분들 전공과 그리고 앞서 말씀드릴,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 직무, 희망하는 직무의 연관선상에, 유관선상에 있는 그러한 자격증들을 고민하고 선정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많은 사람들이 그 직무의 기초적인 역량이라고 생각해서 기본적으로 취득하고 있는 토익 부분, 그 다음에 컴퓨터 활용 능력 부분,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기초적으로 4학년 올라가기 전에 2학년이나 3학년 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서 취득에 대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공인된 국가에서 설립한 공기업이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격증 중에 식품기사라는 자격증입니다. 아마 충북대학교에도 식품 관련된 전공하는 학생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분들이 이제 식품 전공을 했으니까 서비스업보다는 아마 제조업, 식품 관련된 제조업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할 때 식품기사의 자격증을 취득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이분의 대외적인 경쟁력, 객관성들이 좀 입증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산업인력공단에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직무 내지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전공과 유관된 전문 기사 자격증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먼저 고민하고 탐색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오늘 이제 온라인 수업의 핵심 내용이 진로 탐색과 진로 선정에 사회 진출하는, 조금 더 구체적인 말로 취업한다면 기업에 진출하는 취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화두를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로는 먼저 방향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그 방향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경험해보고 체험해보는, 경력과 경험이라고도 표현하죠. 그리고 나서 직업이 확정돼서 그 전문가로서의 커리어를 쌓아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진로를 탐색하고 그 귀납적인 절차를 거친 다음에 진로를 설정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여러분들이 현재 하고 있는 전공, 그 다음에 학습하고 싶은 부전공, 그런 것들을 믹스해서 이 전공을 기반으로 해서 진학이 아니라 취업이나 기업에 진출할 수 있는 어떤 진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설정과 탐색을 하는 분들이 조금 더 연역적인 방법이 조금 더 순차적인
잘 이연되는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유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갈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진로를 이 교과목을 통해서 아니면 이전부터 고민해 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조급하지 않게 생각한다면 어디에 가서 내 일을 하고 싶은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선점적인 역량, 탤런트, 그 다음에 학교 생활을 하면서 학생으로서 여러분들이 써왔던 여러분들의 경쟁력,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보는 것이 어떤 진로나 직업을 선택할 때 꽤 중요한 절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교과목에도 당연히 여러분들이 갖고 선점적으로 갖고 있거나 여러분들의 환경적으로 취득한 여러분들의 성향이나 탤런트들을 진단하는 심리 인성검사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로를 선정하는 이유는 남들이 하니까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미래 사회를 준비하고 미리미리 여유있게 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회가 생기면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이유가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로 선정을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미흡하거나 아니면 좀 노력이 부족해서 잘 설정이 안 되면 방향성을 잃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방향성을 잃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기획의 궤적을 보면요, 직선으로 가는 궤적은 사실상 이런 쪽이고요. 이런 궤적이 가장 이상적인 궤적이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진로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준비된 거와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주도하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그런 직업적 선택에서는 좀 멀어질 것 같아요. 참고를 좀 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희망하는 목적지가 존재한다면 그 목적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경로가 보일 것 같아요. 그죠? 이 목적지에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경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손쉽고 효율적인 경로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커리어나 경험을 쌓아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목표들을 말씀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직장인들, 실제 밖에 나가서 액티비티 하시는 분들이니까 우리가 이런 분들을 엔지니어라고 하죠. 그죠? 엔지니어 세 분이 계신데, 그림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갖고 인식하게 되는 주관적인 느낌을 한번 보세요. 과연 이게 자기 만족을 하는 생계를 초월한 진로. 여기 여러분들 많이 봤던 그림이죠? 메슬로우의 이제 욕구 이론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어떤 욕구에서 자기를 실현나가는 자아 실현을 가진 이런 직장인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직업을 나한테 맞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진로 고민을 통해서 직업을 선택한다면 아마 이 오른쪽에 있는 생계를 초월해서 자기의 삶, 자기의 생애를 굉장히 꽤 의미있게 실천해 나가는 그런 직장인, 그런 사회인이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같은 진로나 직업 관련된 경험을 통해서 커리어 코칭을 해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참조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결국 궁극적인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남이 정해주는 진로는 그지? 수업 시간에 얘기했으면 몇몇 학생들이 웃음을 잘했을 텐데 지금 온라인이라서 저 혼자 촬영하기 때문에 혼자 웃어보겠습니다. 그지? 본인 여러분들 스스로의 선택이 가장 의미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로 선택하기 위해서는 힘을, 역량을 키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빨리 서두르는 것보다는 천천히 침착하게 진로를 선택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경로에는 분명히 바이오되어 있다, 여러분들의 습관이나 행동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들을 간과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나의 이러한 습관이나 생활상에서 참조해야 될 부분, 그 다음에 극복해야 될 부분,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해나가시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학습의 스타일, 그 다음에 어떠한 환경에서 여러 사람들과 같이 공동 작업했을 때 드러나는 여러분들의 특성,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인식하면서 공유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자기 이해와 자기 분석이 부족한 진로를 설정하게 된다면 직장을 자주 바꿀 수 있고요. 그리고 성공의 기쁨보다는 실패를 너무 많이 해서 잘못하면 몰입이 되지 않고 낙담을 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이제 미디어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죠. 그죠? 혁신이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단기적이고 확실한 방법,
이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실패에 많이 도전할 때 극복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점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공감을 해볼게요. 네. 물론 우리가 성공할 때보다는 실패할 때가 사실 더 많지 않습니까? 네. 저의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자기 이해가 충실해져서 좀 더 중장기적으로 몰입할 수 있는 직업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요, 신문 미디어에서 나왔던 자료들인데요. 신입사원들이 입사돼서 1년 내에 자기의 적성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했을 때 잘 해낼 수 있는 어떠한 기본적인 자질, 그렇게 인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일에 대한 경험이 없거나 추적을 했는데 온전하게 해보지를 못해서 직장에 들어갔는데 자기하고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퇴사를 하게 되죠. 물론 새로운 도전이기 때문에 이 비율이 뭐 부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을 선택해서 상당한 기간,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객관적으로 내가 이 직업이나 이 직무를 객관적으로 체험해봤다라는 시간이 아니고 중간에 중도 탐험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시간에 있었을 때는 여러분들 스스로한테 주는 좌절감도 있을 것 같고요. 일부분. 그 다음에 이 커리어를 다른 직장 새로운 출발할 때 이 1년도 안 되는 이 커리어를 오픈해야 될지 클로징해야 될지 그런 아주 현실적인 고민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진로를 선택할 때 좀 더 신중하게 빠른 의사결정이 아니라 신중한 의사결정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사점으로만 보면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직장인들 대상으로 설문을 해봤더니요, 대학교 재학할 때 진로 파악을 온전하게 하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다. 그런 것들이 나오고요. 그러니 배낭여행에서 손집이 다닐 거 이런 얘기도 나오니까요. 학창시절에 시간 관리 잘 해서 이런 아주 행복한 시간들도 많이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어떤 미디어 매체에서 직장인들 3,000명 가까이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현재 종사하는 직업과 자신과의 적성이 맞는지를 물어봤더니 상당한 사람들이 잘 맞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과반수가 이렇게 넘었다고 하네요. 그렇죠? 물론 꾸준히 평생에 걸쳐서 자기한테 맞는 직업, 그 다음에 적성을 찾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이렇게 직장인들은 굉장히 이런 현실적인 고민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공감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는 특징들은 뭐냐면요. 여기 이제 민간 기업이죠. 여기 사람이라고 하는 취업 관련된 전문 기업이죠. 그 다음에 이 세 가지는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이죠. 워크넷. 여러분들 이름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대면수업 때 설명드리겠지만 이 워크넷에서 여러분들이 수행하는 이 수업 대책 과제물도 있고요. 고용정보원과 워크넷은 같이 여러 가지 직업 정보를 운영해서 연구에서 운영하는 기관이고요. 여기 이제 취업을 알선하는 노동부의 기관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국가가 운영한 NCS, 국가직무능력보존 사이트. 이런 사이트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사람인이 됐든 아니면 다른 잡코리아라고 하는 민간 취업 전문 기업, 그런 사이트를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현재 1학년이 되었든 2학년이 됐든 3학년이 되었든요. 여기에 들어가서 무료 회원에 가입하시고요. 내가 현재 4학년이다라고 이렇게 업로드를 한번 해놓고, 이렇게 임시적으로 해놓고, 한두 달 동안 지켜보세요. 내 전공이 4년 동안 학습이 돼서 내가 땡땡 전공에 4학년 했을 때 어떤 기업들이 내 전공과 관련된 채용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아주 현실적으로 아주 낱낱이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것 같아요. 이 기업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내 전공으로서는 과연 진출할 수 있는 기업, 어느 기업에서 날 채용하는지 들여다볼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학생들한테 많이 보내줍니다. 실제 이 두 과목을 수행하는 학습하는 4학년들은 당연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지금 등록을 해놓으시면 되죠. 그죠? 여러분들이 상반기 채용이 됐든 하반기 채용이 됐든 등록을 해놓고 실제 이렇게 등록을 해놓으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거의 매일 하루에 최소한 한 번 이상은 어떤 기업에서 여러분들을 채용을 하고자 합니다라는 채용 공고가 여러분들한테 딜러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딜리버리 된 정보를 보면서 여러분들 마음을 닫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설문조사를 봤더니요, 인사담당, 기업에서 사람을 채용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요, 직무 관련된 경험, 여기 회색 부분이죠, 그레이 색깔, 직무 경험들이 가장 중요하다.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입장인 사람들도 다 직무 관련된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과 자격증,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은 여러분들에게 꽤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는 그림인 것 같아요. 회사에서 채용하고 싶은 신입사원은요, 성실성을 갖고 있는 신입사원도 되겠지만 스마트한 신입사원들을 더 선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실성이라고는 태도 기반한 여러 가지 행동 양상들은요, 물리적인, 환경적인 조건에 따라서 완급 조절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 스마트한 신입사원,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 가진 사람들은요, 이미 기존에 어떤 준비 기간이 있어서 체득을 하고 회사에 입사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요, 이분들한테 투자할 수 있는 비용이나 시간이 좀 더 절약이 되겠죠. 그래서 스마트한 신입사원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그 직업 세계나 직업 환경들을 미리 사전에 준비하고 공부하는 게 의미 있다,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본 교과목이 그런 내용들을 제가 12차 시라는 이제 실제 과목에서 준비를 해놨습니다. 우리가 표현하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역량도 있지만 실제 판단할 수 있고 적용되고 역할을 주는 그런 능력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지식보다는 지능, 그 다음에 누워있는 평면상의 스펙이 아니라 실제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역량, 컴피턴시, 지능과 역량, 즉 어떤 자격증도 그냥 이론적인 자격증이 아니라 그 자격증 학습과 취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일을 해낼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 기본적인 능력, 취득, 그 다음에 실제 준 사회 경험, 코시코리어를 경험해서 여러분들이 그 경험들을 간접적으로 해봐서 직무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지능과 역량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경력, 경험들을 체험하기 위해서 학생생활하면서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해놨어요. 어떤 것들은 휴학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학업과 병행할 수 있는 것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물론 여기 이제 고학년에 있을 때 체험해 볼 수 있는 인턴, 이건 이제 별도의 경험이겠죠.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저하고 같이 수업 시간에 제가 준비한 콘텐츠 딜리버리를 들으면서 고민하면서 나한테 맞는 사전 체험, 학교 생활과 병행할 수 있는 경험들은 어떤 것이 있을 것인가, 그것들 같이 생각해 보는 것은 꽤 의미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에서 원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생애를 준비하는 어떤 관점은요, 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능력, 니즈,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거나 몰입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잘 매칭해서 여러분들만의 독특한 직무 포지션을 찾아서 꾸준하게 준비를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그림 한 장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다 온전하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진학과정, 그 다음에 공무원 진로과정, 그 다음에 일반 기업에 들어가서 직장생활 하는 과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그림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직업, 취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됐을 때 나오는 채널들이죠. 그죠? 일반 기업, 공기업, 그죠? 근데 공기업도 금융기업인지. 그 다음에, 이 진로를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사전 준비들, 필수 준비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이건 이제 수업 시간에 제가 별도로 하나씩 이제 같이 풀어드리고, 질문도 드리고, 질문도 받고, 그렇게 같이 공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부분은요, 저 같은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가족들,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여러분들의 생애를 미리 경험한 여러분들 인생 선배이시잖아요. 그래서 가족과 상담하고, 그 다음에 동일한 전공을 하는 선배, 그 다음에 동일한 전공은 아니지만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선배, 시니어들을 만나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같이 해본다면 여러분들의 진로가 조금 더 불투명한 게 아니라 조금 더 투명해지고 자신감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은 꽤 의미 있다. 이런 기회가 생기면 여러분들이 꼭 그 기회를 잡아라, 테이크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일반 기업에 들어가려면요, 사전에 모든 사람들이 필기 시험이라는 인적성 검사를 볼 수 없으니까 사전 센서십 있죠? 서류 전형을 통해서 필기 시험을 보게 되고, 이 필기 시험 전형이 끝나고 나면 이제 면접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일반 기업이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공무원 채용 과정과 기본 프레임은 똑같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수업 시간에 직무 분석, 기업 분석, 그런 부분들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엽이라는 야구 선수가 은퇴를 했는데
있는데 이 선수는 다 아실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국민 타자, 국민 야구 선수라는 얘기를 많이 해봤으니까 이 선수가 처음에는 투수였답니다. 그런데 부상으로 인해서 투수 생활에서 타자로 전환했다는 얘기죠. 물론 쉽진 않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의 야구 선수로서 거의 최정점에서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운이 좋고 노력도 열심히 했겠지만요. 사실 어떤 포지션을 전환해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해요. 스포츠 과학으로. 근데 자기가 의사결정을 신중하게 했고 이 의사결정대로 열심히 매진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했다는 거죠. 자, 이 시사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어떤 직무를 지원할 때는요, 사실 그 직무에 내면 들어가면 이렇게 디테일하게 파트, 전문 영역별로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내가 재무일을 하고 싶다, 내가 홍보일을 하고 싶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기업에서는요, 재무 업무는요 이렇게 회사의 여러 가지 재무 관련된 활동을 기록하는 어카운트 회계 업무, 그 다음에 자금 업무 이렇게 나눠지게 되거든요. 제가 음식으로 비유해봤어요. 뭐 같은 비빔밥일 수 있지만 조리과정이나 추식감은 다르죠, 그죠?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직무 준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공격도 사실은요, 사무직과 기술직 그렇게 뽑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사무직에서도 여러분들이 관련된 전공, 그 다음에 일반 기업을 준비하면서 생긴 여러 가지 안목이나 여러 가지 커리어들, 이것들이 공기업에 여러분들이 시그널 인터뷰 때 여러분들이 열심히 표현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을 굉장히 차별화돼서 보고 합격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저는 이제 공기업에서 인사가 되는 경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가 경험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1학년이시든 2학년이시든 3학년이시든 제가 이제 출석부를 봤더니 몇몇 4학년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종합적이어서 디테일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별도로 고민하면서 필요하면 저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학년별로 기초 단계에서 그 기초 단계에서 설정한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들을 여러분들이 실천하고 그 실천한 결과의 성과를 판단해서 구체화, 현실화해서 실제 4학년에서 지원하는 이런 단계가 여러분들한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3학년들이 된다면 1, 2, 3학년 때 3년 동안 여러분들이 만들어왔던 그러한 중간 결과 평가들을 이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경제할 때 나오는 용어이죠, 그죠? 포트폴리오로 정리해서 내가 희망하는 업종, 내 직무에 필요한 준비를 어떻게 해 있는지 여러분들이 검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수업을 진행하면서 중간중간 수식을 제가 자주 환기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봤던 그림을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본 건데요. 서류를 전형할 때 일반 기업과 공기업, 그죠? 그 다음에 필기시험, 그 다음에 면접도 한 번 보는 원스톱 면접도 있지만 요즘 300명이 넘는 중견기업 이상 대기업들은요, 최소한 2번 정도의 2번에 남는 면접을 보게 됩니다. 기초 면접과 심화 면접. 이렇게 절차별로 준비할 내용들이 있고요. 우리 교과목이 진로와 직업 탐색의 기초적인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으니까 뭐 필기 준비라든지 면접 준비 그런 내용들은 제가 가장 근본적이고 여러분들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꾸준하게 관심 갖고 학습해야 될 그런 위주로 말씀드리지 뭐 자기소개서 스킬, 면접 스킬 이런 부분들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기회는 많지가 않다. 그렇게 좀 미리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될지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 내용도 각각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연결해서 설명드릴 시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 민간 그 채용 전문 기업에서 나온 데이터입니다. 일단 이걸 볼까요? 사람일이라고 하는 민간 채용 전문 기업에서 평균을 해봤어요. 하반기에 신입사원을 합격한 사람들의 스펙을 정리해봤더니 이렇게 나오죠. 그죠? 물론 4.5 만점이라고 추정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토익을 990점을 목표로 할 수도 있지만 실제 기업에서 필요한 것들은 700에서 800점 구간. 그리고 이 토익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을 채용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변별 수단이나 도구는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해외 영업이나 해외 마케팅이라는 직무를 하게 되면 토익보다는 토익 스피킹 같은 해외 역량이 부분이 있겠지만요. 일반적으로 기업에 들어간 신입사원들의 스펙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도 이제 여기 나온 내용들을 정리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략적으로 진로 준비를 하자.
올인 하는 방법도 좋겠지만 올인 하게 되면 시간이나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다 초과돼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준비하는 부분들이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판단할 때 학점의 목표 수준, 그 다음에 인턴, 그 다음에 컴퓨터 활용 능력도 1급과 2급이 있는데 과연 1급과 2급의 차이는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지원하는 기업이나 직무에서는 과연 중요하게 판별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제가 이제 여기 나온 거는 제가 대학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커리어 코칭을 하면서 갖고 있는 그런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중간 점검 해놓은 거고요. 제가 나중에 신문기사에서 이 자료를 봤더니 제가 체험에서 중간 정리한 내용과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이 표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직무 분석이라는 것을 하게 될 거예요. 직무 분석은 어떤 일을 수행할 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지만 실제는 고유한 한 가지 업무를 중점적으로 회사에 들어가면 하시게 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인사관리라는 직무를 하게 되고요. 그 직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적인 부분, 인지에서 외우고 활용할 수 있는 지식적인 부분, 그 다음에 이거를 액티비티 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이것들을 단기적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성과를 낼 수 있어 필요한 밸류, 태도적인 부분, 이렇게 나눠서 분류해서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KSA라고도 많이 얘기하는데요. 어쨌든 한식조리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러한 지식, 기술,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기준들을 통해서 내가 한식조리사로서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될지, 희망하는 기업은 뭔지, 자격증은 뭔지, 그리고 이 직무는 앞으로 비전이 뭔지, 이렇게 정리해 보시는 거고요. 이 표식은 나중에 직무 분석이라는 시간에 다시 한번 제가 같이 정리할 수 있는, 그리고 과제로도 제가 내드릴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고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직무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어야 될 차별에 대한 역량들 어떤 게 있는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민하면서, 그 다음에 저한테 피드백을 받으면서 좀 이제 정리를 해나가는, 라인업을 해나가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우리 제로섬생과 제로섬조 교과목에서 다루는 내용과 일치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좋은 성과분에서 꽤 괜찮은 직업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준비한 절차가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일단 시간순으로 해봤어요.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나의 가장 기본적인 성격적인 심리적인 강점과 단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미래에 관련된 직업군이 뭐가 있는지, 이렇게 기초 진단 단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방향을 설정하고요. 이 방향에 맞춰서 여러 가지 일을 벌려놓고 준비하는 것보다는 한두 가지 직무를 정해놓고 역량을 준비해 나가는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준비를 하게 됐죠. 그리고 이 준비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4학년 정도에 올라가서 나한테 맞는 기업을 찾고 지원하는 실전 경험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죠? 아까 여러분들이 1학년이나 2학년이지만 지금 이제 4학년이라고 가정하면서 어떤 사람, 어떤 내 전공, 그 다음에 내가 희망하는 친구는 어떤 식으로 채용하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흐름을 한 번쯤은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기업체들이 뽑는 시기나 그런 것들은 다 천차만별인데, 상반기에는 3월 말에서 4월 초에 많이 뽑았고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 19 사태이기 때문에 시기가 좀 변경이 됐습니다만 그때 많이 뽑고요. 하반기에는 9월 말 10월 초에 이제 많이들 기업체를 뽑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반기 공채 시즌, 하반기 공채 시즌,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때 여러분들이 체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표식은요, 여러분들께서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직무 역량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죠? 여러분들은 아마 충북대학교를 졸업을 하기 전이나 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할 거예요. 즉, 어떤 기업에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하게 될 거라는 거죠.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특정한 어떤 직무를 맡게 될 겁니다. 물론 공기업과 일반 기업의 차이는 있지만 그 직무를요 80%의 에너지를 쏟는다, 시간상 80% 차지한다라고 비교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공기업이 됐든 일반 기업이 됐든 자기가 하고 있는 고유 직무 말고 또 다른 쪽의 일을 병행하거나 임시적으로 태스크 포스, 템포러리로 할 수 있잖아요. 그것들을 제가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직장인으로서의 성과를 100점 만점으로 한다면 가장 기본적이고 여러분들 혼자 독립적으로 해야 될 이 기본 직무, 이 기본 직무가 가장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기다 빨간 표식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준비 단계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준비한 걸 토대로 실행, 임플리먼테이션을 하고 이 실행한 결과를 여러분들이 평가해서 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 수정 보완 나타나겠죠. 제가 오늘 이 온라인 동영상 준비를 하면서 1시간 정도 여러분들에게 1시간 이내로 온라인 개강 강의를 촬영을 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을 담아줄지 구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촬영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평가 단계에는 제가 이제 나중에 수업을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들 학생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통해서 인지하겠지만 어떤 일이든지요, 준비 단계와 실행 단계와 마무리, 평가, 통제 단계가 있습니다. 음식점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파는 우리 자영업자 사장님의 역할도 그럴 것이고요. 하이닉스 같은 대기업에서도 어떠한 시장에서 어떤 반도체에 대한 어떤 수요가 있는지 준비를 해서 반도체를 만들고 시장에 마케팅을 해서 그 다음에 시장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통제를 통해서 재계획을 세우는 이 3단계를 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들은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초두에 말씀드린 우리가 미래를 잘 알 수 없으니까 여러 가지 과학적인 기술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추정해야 됩니다. 논리적인 추정을 하게 되죠, 그죠? 그리고 이 논리적인 추정을 벗어날 때는 우리가 또 창의력이라고 하는 또 새로운 어프로치로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것들을 찾아내야 되니까 이것도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직장이라는 것은요, 기업이라는 곳으로 우리가 치환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업은 성과를 내고 수익을 내야 되죠. 그래서 기업이 움직이는 운영 원리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신입사원 때는 잘 느끼지 못했지만 신입사원이 돼서 2년, 3년 정도 지나고 나면 기업에서 기업의 각 부서별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우리 부서는 실제 어떤 예산을 쓰고 얼마만큼 쓰고 어떠한 성과나 수익을 내는지를 다 개별 부서에서 다 이렇게 계산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계에 대한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과대학이나 자연과학대학이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문대학이라면 이 회계에 대한 접근하거나 학습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기업에서는 이런 마인드가 있는 신입사원을 원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전문학습이든 관련된 자격증이든 아니면 중국대학교 안에 있는 이런 관련된 전공들을 여러분들이 교양 필수가 되든 전공 선택과정이든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될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학은요,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준비를 다 갖추고 있는 거의 유일한 조직이에요. 유일한 직장이죠. 그죠? 네. 그리고 꽤 많은 시간과 노력도 들겠지만, 굉장히 많은 시간, 특히 비용적인 부분 투자 없이 여러분들이 학습을 할 수 있는 좋은 요건이니까 여러분들이 재학하면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학교에서 뭐 시간 관리 프로그램, 리더십 프로그램,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나 어떤 학습할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준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직장인으로서 가져야 될 역량은 앞서 말씀드린 직무분석할 때 KSA, 지식기술 태도와 마찬가지로 여기 영역, 기본 직무에 대한 능력, 그 다음에 포괄적으로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한다면 다른 사람이나 고객들이나 다른 기업과 교류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준비하고 수행하려면요, 우리가 말로 할 수 없잖아요. 글로 남겨야 됩니다. 문서 작성 능력, 그 다음에 기업과 그 다음에 기업의 경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핵심 역량입니다.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스크린에 있는 여러 가지 슬라이드가 다 중요하고 의미 있습니다. 다만 사회생활과 직장생활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직무 역량은 이것들이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사하게 된다면 아마 여러 선배들, OJT라고 하고 멘토링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미 입사한 선배님들, 팀장님들하고 같이 시장을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회사에서 만들어내는 제품이나 서비스, 그 다음에 어떤 공정, 환경,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들을 학습하게 될 거예요. 아마 이 시간이 업무별 차이 있는데 1년에서 3년까지 그렇게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최소한 입사를 한 다음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렇게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죠. 신입사원, 수습사원이라고 하죠. 그죠? OJT 단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장생활을 위한 핵심 직무 역량을 이번 6과목에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아주 의미